안녕하세요, 훈영입니다. 제가 거의 반년쯤 지금 디오롬브 데님을 하나 두 벌 처분을 하다가 지금 이제 딱 한 벌을 놔두고 모든 디오롬브 데님을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디오롬브 데님들을 왜 팔았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중고 매물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2007년쯤 데님을 처음 입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누디진이라는 좀 스키니한 데님을 입문을 했는데, 그 후로 뭐 디젤, 디스퀘어드, 지스타, 그 당시에 또 돌체앤가바나 해가지고 3D 이런 게 있었는데 돌체앤가바나는 안 샀어요.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찐 같은 게 있거든요. 배지라 해야 되나? 그 엉덩이에 박혀 있는데 난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 그리고 트루릴리전도 한때 유행을 했죠. 저도 안 샀습니다. 뭐 아무튼 그 이후에 뭐 닥터 데님, 에이프릴 이런 저렴한 라인업부터 또 뭐 있지? 뭐 아미리, 또 뭐 리고엔스, 디오롬무, 생로랑 또 뭐 있어? 또 일본 셀비지 데님 너무 많아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좀 많은 데님을 사고 판 사람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거의 지금 몇 년도에 2007년이니까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옷질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옷장에 들어간 연수가 많은 애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구매한 누디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옷장에 있거든요. 입진 않지만. 입어봐야 2007년부터 한 2010년 중반? 한 5년, 6년? 6년에서 7년? 이 정도 입었는데, 생각해보면 디오롬무는 제가 구매를 한 직후부터 당장 이번 주에도 입었어요. 그 정도로 디오롬무는 좀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데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판매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디오롬무 데님을 샀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2009년 말인가? 2010년 초인가?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는 중고딩이었기 때문에 용돈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한정적이어서 아마 2010년 초에 설이 있었을 거고 그때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고는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타나즈 73J를 26바이 32 모델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제 디젤의 타나즈 73J라는 모델은 온즈수가 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좀 불편해요. 원단이 좀 좋아. 짱짱해. 어떻게 보면 짱짱한데 입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데님이었거든요. 면백이었나? 엘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면백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무튼 26 사이즈를 제가 입을 수는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50kg대였기 때문에 26 사이즈도 충분히 입을 수는 있었지만 그 타나즈라는 이제 핏 모델은 전문 용어로 세깅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도 제가 내려 입곤 했었는데 원단이 하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 입으면 골반이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 쨍겨. 그래가지고 제가 27 사이즈나 뭐 28 사이즈로 업사이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다음 디젤 매니아 이제 디젤 게시판을 룬팅을 하고 있던 와중에 헐 27, 기장 30 매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디젤 타나즈라는 모델 자체가 약간 디젤에서는 슬림한 축에 드는 데님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29에서 30 사이즈가 많이 팔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제가 다음 디젤 매니아 알림을 걸어뒀나? 그래서 바로 봤을 거예요. 그게 26만 원? 27만 원 정도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만 원, 2만 원 깎이다가 마지막 가격 22만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 타나즈 73J 27바이 30 모델을 사느냐 아니면 좀 다른 제품들을 사보냐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음 디젤 매니아를 보다가 디올의 정확한 제품명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뭐 0651, 뭐 0751, 0951 뭐 그런 품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주머니 쪽에 D자로 오일 워싱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 오일 워싱 제품을 그게 27 사이즈였고 가격이 2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눈이 돌아버린 게 대부분의 이제 디오롬무 데님이라고 하면 뭐 제이크 아니면 에디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에디는 좀 저렴해도 뭐 30, 제이크는 40대였기 때문에 뭐 20만 원 중반대에 이
디오롬물을 내 다리에 넣을 수 있다? 바로 그냥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저렴한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기장이 수선되어 있었고 이건 게시글에 적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기장이 또 짝짝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109cm로 수선을 했다고 했었는데 한쪽은 뭐 107.8, 한쪽은 108.3 이렇게 심지어 차이가 나게 수선을 해놨어요. 아무튼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옷을 받았을 때 느낀 점이 대부분의 제가 당시 구매하던 제품들이 저렴한 거죠. 대부분 디젤도 약간 좀 저렴한 워싱들 8B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고 아니면 뭐 누디진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바지 안쪽에 주머니 쪽 면이 있잖아요. 그 면이 보풀이 피다 못해 막 삭아서 막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오롬무 데님들 지금 매물들 보면 이 허리탭이라 해야 되나? 허리 쪽에 이제 가죽 탭으로 디올이라는 양각인가? 아무튼 그 각인이 새겨진 그런 택이 있는데 그거 각인이 살아있다고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디오롬무를 그래도 데님들을 한 열 몇 벌? 20벌까지 못 사봤고 열 몇 벌을 사봤는데 진짜 그 개같이 굴리는 거 아닌 이상 그 각인이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각인이 지워졌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입었거나 아니면 뭐 좀 엉덩이 살집이 있으신 좀 마찰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입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지워져요. 일단 제가 판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아주 편협한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옷의 본질적인 가치라든가 아니면 뭐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헤리티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옷을 판매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 트렌드가 지났을 수도 있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질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이 옷의 매물 가격이 조금 더 지나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라거나 지금 이 매물의 가격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09 내지는 이제 10 시즌에 디오롬무를 입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문했을 당시에도 레전드 시즌은 뭐 03, 04, 05 이 세 시즌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미 그때 언제 15년 전인데도 그 당시에도 뭐 1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이었죠. 희귀하고. 그러니까 2010년에도 이미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는 제품들이 유독 작년 말부터 올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20년 가까운 시간 03, 05면 20년 넘었죠. 20년이 넘는 25년 가까이 된다. 아무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제품들을 새 상품급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포장 작업을 한다든가 뭐 진공 포장 이런 거 한다든가 뭐 케이스를 둔다거나 심지어 그 행위를 자기 집에서 꾸준히 20년 동안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창고 같은 걸 빌려서 거기 짱박아 놓는다던가 어떻게 되는 저는 이런 게 다 비용이 나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뭘까요? 20년 가까이 이 디오롬무 데님들의 가격 동향을 보다가 고점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거의 15년 넘는 시간 동안 디오롬무 데님 매물들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유독 희귀한 시즌의 제품들 그리고 뭐 희귀한 시즌은 아니더라도 왁스 코티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입으면 입을수록 왁스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뭐 새 상품급, 데드스탁급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온다? 저는 이거 고점이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디오롬무 같은 경우는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층이 아주 제한적인 의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디오롬무를 입으려면 최소 178, 최소예요 이건. 최소 178에 머리 작고 그다음에 하견 아니어야 돼요. 어깨가 좀 그래도 직각이어야 되고 심지어 거기서 통뼈면 안 돼. 거기에 말라야 되고요. 근육도 좀 없어야 되고요.
다리가 길어야 되는데 그냥 길면 안 되고 종아리 아래쪽 비율이 더 길어야 돼요. 심지어 발도 너무 크면 안 돼. 발도 좀 작아야 괜찮은 것 같고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게 저는 디오롬무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7, 8가지 되는 이유 중에 입을 수 있던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냥 좀 말랐어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살이 좀 쪘는데 그 당시엔 아주 말랐었기 때문에 그나마 입을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도 적지만 뭐 수요도 그 공급에 거의 좀 비등비등한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울리는 몸이 아닌데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가격이 펌핑이 많이 돼서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과열된 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싸면 안 되는 제품들이 비싸요. 코인들도 보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좀 대장급 코인들 말고 무슨 뭐 스트라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르면 안 되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디오롬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디오롬무를 그래도 열 몇 벌 사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디오롬무 데님들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뭐 하다못해 무신사 이상한 뭐 떨이하는 데님들 있잖아요. 그런 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도 데님이 튼튼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기 마련인데 디오롬무는 딱 봐도 좀 약합니다. 이게 워싱진 같은 경우는 원단 자체가 엄청나게 얇기도 하고 뭐 입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이 후크부터 좀 불안해요. 뭔가 튼튼한 느낌은 안 들어. 그래서 입다 보면 뭐 매물들만 봐도 나올 거예요. 뭐 가랑이 터지는 건 부지기수고 뭐 엉덩이 빵꾸, 무릎 빵꾸 이런 게 아니라 막 주머니 빵꾸 이런 거 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디오롬무 데님은 이제 의류 중에서도 전 사치품에 가까운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리고엔스 뭐 이런 거는 저는 터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디오롬무는 유독 좀 막 해지고 이런 게 난 좀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오롬무 같은 경우는 기장을 수선하거나 아니면 뭐 핏을 수선하거나 이런 걸 그렇게 좋은 가치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비싸면 안 되는 제품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중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제품을 저격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장 수선을 107 미만으로 하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사면 안 돼요. 107 미만 아예 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나온 게 120cm 내지는 117, 뭐 115 이 정도로 나오는데 10cm 이상 줄여버리면 그게 정상적인 옷에 정상적인 옷이긴 하죠.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과한 게 슈퍼슬렌더 뭐 이런 매물을 봤는데 기장 99로 수선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판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견을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디오롬무 데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라고 하죠. 이런 역설계가 꽤나 많이 된 브랜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모드나인이라는 데님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뭐 디오롬무 제이크랑 비슷하다 했던 제품이 그때 론썸캣인가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입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고도 이제 지금은 뭐 이름을 좀 세탁을 해서 도매 브랜드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전문 용어로 짜파리라고 하죠. 이 짜파리 분들이 디오롬무 데님을 제가 보기엔 이 레플리카 제작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얻어진 이 지식, 역설계 지식이 원단이나 워싱은 제가 보기엔 구현을 못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핏으로는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슬렌더 같은 제품군은 사실 블랙진은 뭐 백포켓에 절개선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블랙진 같은 경우는 대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옷의 뭐 근본적인 가치, 저는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볼 때 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롬무에 수요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이크 시리즈. 참고로 제이크는 뭐 오리지널 제이크, 커스텀 제이크, 뭐 07, 11, 09 뭐 많은데 12시즌부터는 제이크가 아닙니다. 제가 12시즌 제이크도 구매를 했지만 그거 완전히 그냥 노고신 껴가지고 완전히 다른 데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이크는 11시즌까지만. 아무튼 또 퓨어 투 파이어, 퓨어 투 플레어, 뭐 잉크미, 레드 페인트, 또 뭐 있어, 왁스 코티드 데님들, MII, MIJ, 뭐 더 있나? 에디 얘기했나? 뭐 아무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유명한 제품들 말고 무슨 개 뼈다구 1, 개 뼈다구 3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인기 없던 워싱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그렇게 예쁜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님들이 지금 매물로 뭐 60만원, 70만원에 올라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20년 지난 제품인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게 맞습니까? 아카이브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게 최근에 트렌드랑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빈티지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바이스도 그렇고요. 이 빈티지 제품들이 각광을 받는 게 이 도매 불황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도매 불황일 수밖에 없는 게 도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 내지는 이 브랜드의 평가 절하가 일어날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 뭐 파쿠리, 표절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언급하기도 그렇고 또 뭐 있을까? 뭐 원단 사기, 또 오너 리스크도 있죠. 모피 브랜드긴 한데 뭐 셔츠 많이 만들었다고 찡찡대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오너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가 평가 절하당할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 그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치도 도매 같은 경우는 브랜드랑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일반적인 브랜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옷의 가치를 거의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굳이 새 제품 왜 사? 라는 마인드를 가지니까 이 도매가 최근에 잘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최근에 디오로무 데님을 딱 한 벌만 남기게 됐어요. 이건 이제 시즌은 정확히 모르겠고 MII, 메이드 인 이탈리라는 셀비지도 아니고 셀비지도 아니지 그냥 로우 데님인데 보세요. 이걸 제가 입은 횟수만 해도 300회가 넘는데 디올 각인이 아주 짱짱합니다. 디올 각인으로는 옷의 마모 정도를 유추하기 힘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굵직한 주전급 멤버들을 방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멤버를 데려와야 되겠죠. 이건 제가 어떤 제품을 데려올까 고민을 하면서 옛날에 입었던 아페세라는 브랜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페세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도 후반에 에이랜드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26만 8천 원에 아페세 뿌띠를 26만 8천 원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할인을 해서 엄마한테 쫄라서 샀던 것 같은데 이 아페세라는 브랜드의 뿌띠 스탠다드를 처음으로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페세 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그 뭐 연예인 하시고 그 침착맨 유튜브 출연하시는 주우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우재 씨가 아페세 뿌띠핏이 좋기로 또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 싸이월드였겠죠. 거기에 올라온 사진이었나? 아페세 핏이 상당히 좋은 걸로 유명했고 또 주우재 씨 대항마가 있었어요. DC 인사이드 하이 갤러리에 립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뿌띠핏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이 여러 패션 커뮤니티에 짤들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이지은 뭐 이런 닉네임으로 닉변을 하신 걸로 알고요. 뭐 아무튼 이제 제가 아페세 제품들을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아페세 제품이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아페세를 구매해 본 게 아페세 뿌띠 스탠다드만 3벌을 구매해 봤고요. 그리고 뿌띠 U 스탠다드 그리고 뿌띠에서도 블랙진도 있고요. 그레이진도 있고 블랙이랑 그레이 중간에 있는 톤 그런 데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콜라보 제품들을 제가 카니에, 슈프림,
제일 최근에 키드 커디가 있었는데 그건 사자마자 거의 바로 반값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건 사지 마세요. 별로예요. 아무튼 아페스 데님들을 상당히 많이 사봤고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페스의 핏 중에 뭐 뉴스탠다드, 뿌띠 시리즈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이름 뭐였지? 레스큐. 그래, 레스큐라는 핏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패스를 많이 입던 시절에는 거의 뿌띠를 구매를 했고요. 뉴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업사이즈였나 다운사이즈에서 입는 분이 계셨던 것 같긴 한데 뿌띠 말고는 거의 안 사는 그런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레스큐라는 핏이 지금 보니까 너무 좁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고 이거 개쩌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레스큐 29 사이즈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제가 프랑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프랑스가 거의 뭐 유럽의 중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프랑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됐건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판매하고자 하면 10,000원, 20,000원 손해보면 무조건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장 수선을 체인 스티치로 좀 맞돌이로 다 해놔서 기장이 너무 길다. 그러면 내가 맞는 거 찾아가면 돼. 이게 저는 아페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레스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이 레스큐가 올라온다면 매물이 올라온다면 가격이 비싸진 않을 거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바이스들도 입어보면 아시지만 면백이 거의 없어요. 아페스는 면백이다. 그 면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입으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근데 약간의 이런 저항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전문 용어로 패티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걸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이유로 디오롬무 데님들을 대부분 판매를 했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졌다 보니까 디오롬무 데님을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3, 4년은 안 살 것 같은데 뭐 또 모르죠. 이러고 가격이 괜찮으면 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이유로 디오롬무 데님을 판매를 했고 이렇게 대체 불가결한 매력이 있음에도 고점이라 생각하면 털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데님을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입어봐야 몇 년 입겠습니까? 지금 20대 분들이 입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길게 입어야 2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옷은 사실상 이제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치가 내려갈 것 같으면 팔고 그냥 현행 좀 별로라도 현행 입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10만 원짜리 존버해서 나중에 2만 원에 팔게 되는 걸 각오하는 것보다 10만 원짜리 8만 원에 팔고 또 다시 10만 원짜리 사서 그거 6만 원에 팔면 내 손해는 총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손해 8만 원 보는 것보다 그게 낫다. 좀 너무 좀 깐깐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옷을 사고 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